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기차 창문 너머로 스치는 들판과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오래전의 여름 냄새가 섞여 있었죠. 윤호는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오면 뭐가 달라질까? 그날 밤 문틈 사이로 보았던 그녀. 하얀 셔츠 소매, 묶은 머리,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던 손끝. 그 순간 그는 알 수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긴 여름의 첫 장면이었죠. 촛불 아래 그녀의 얼굴이 흔들렸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같다고 그녀는 말했죠.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순간만은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밤. 이건 하면 안 되는 이야기죠? 윤호는 그녀의 손을 덮었어요. 창밖에서 천둥이 울렸죠. 그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맞닿았어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비가 그치면 이 모든 게 달라질까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날 이후 그 여름은 멈추지 않았어요. 사랑도, 기억도, 그리고 그녀도.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물던 여름.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되었어요. 어쩜 새엄마가 될지도 모르는 그녀와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랑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도시의 빌딩 사이로 흘러내리던 빗물은 회색빛이었죠. 윤호는 며칠째 그 회색 속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기차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진동음이 묘하게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초록빛 들판, 그리고 바다 쪽에서 번지는 습한 냄새. 그건 어린 시절 여름 방학의 냄새 같았죠. 다시 돌아오면 뭐가 달라질까? 그는 그런 생각을 하며 창문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그때 떠나왔던 집, 그리고 그 안에 남아있는 그림자들. 열차에서 내리자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왔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죠. 비 냄새와 흙 냄새가 섞인 골목길을 따라 오래된 집으로 말이죠. 차 안에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좀 있으면 새엄마가 될 수도 있는 수연 씨가 올 거다. 조용히 지낼 거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라.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길게 드리운 비, 그 속에 아버지가 말한 수연이라는 이름이 묘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집은 크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정원엔 여전히 수국이 피어 있었고 창문에는 습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방 안 공기엔 낯선 향이 살짝 섞여 있었어요. 차향 같기도 하고 종이 냄새 같기도 했죠. 그날 밤 윤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누군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기척이 들렸죠. 그는 조용히 일어나 문틈을 살짝 열었습니다. 불빛 아래 누군가가 찻잔을 닦고 있었어요. 하얀 셔츠 소매, 묶은 머리,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손.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창문 밖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자신이 본 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긴 여름의 첫 장면 같았죠.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 오래 머물다 온 사람처럼 깊었습니다. 윤호는 문을 닫았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가슴이 서서히 뛰기 시작했어요.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수연이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맴돌았죠.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물던 여름,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비 냄새가 아직 공기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젖은 흙과 수국잎에서 스며 나오는 냄새가 어릴 적 기억을 데려왔죠. 윤호는 한참 동안 정원을 바라보다가 낯선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죠. 그녀 수연이었습니다. 햇빛이 구름 사이로 새어들어와 그녀의 머리카락 끝을 비추었습니다. 살짝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닿아 있었고 그 향기가 공기 사이에 묻어났습니다. 은은한 차향이었어요. 윤호 씨죠? 아버님께 들었어요.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된 집안의 벽지를 새로 칠한 듯 어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윤호는 잠시 대답을 잃었습니다. 네. 어제 도착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찻잔 2개를 올려두었어요. 김이 피어오르며 향기가 퍼졌습니다. 하얀 찻잔 안에서 녹색빛이 일렁였고 그 빛이 마치 여름의 숨결처럼 가벼웠습니다. 이 차는 직접 우린 거예요. 마음을 조금 가라앉혀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말에 윤호는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입술에 닿기 전부터 향이 먼저 스며들었습니다. 달지 않은 향, 그러나 오래 머무는 맛.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순간 자신이 이상하게 평온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젯밤 문틈으로 스치던 불빛과 그녀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차를 마시며 창문 밖 정원을 바라봤어요. 이 집의 정원이 참 예쁘네요. 오래된 나무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빛이 닿는 것 같았습니다. 윤호는 말없이 그 시선을 따라 정원을 봤습니다. 햇살이 방금 그친 비를 통과하며 반짝이고 있었죠. 그 순간 그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마치 정원의 수국처럼 조용히 자신 안에서 꽃을 피우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수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요 며칠은 비가 계속 올 거래요. 비 내리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니까 나쁘지 않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호는 그 미소가 오래 남을 것 같았습니다. 빛과 향기, 그리고 그 웃음이 어딘가 그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잠시 창가에 서서 속삭이듯 생각했어요. 이 여름은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네요. 도시에서의 윤호는 늘 바빴습니다. 회사와 사람들 속에 섞여 살았지만 이상하게 외로웠죠. 퇴근 후엔 늘 불이 꺼진 방, 전자레인지에 데운 밥 냄새가 허무하게 퍼졌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나 기다림 같은 건 그의 하루에 없었어요. 그는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시선을 그리워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수연 역시 한때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고 말보다는 일정표로 하루를 나누는 사람이었죠. 이혼 후엔 오랫동안 혼자 살았어요. 그녀는 저녁마다 차를 우려 마셨습니다. 차향이 방 안을 채우면 잠시나마 자신이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그런 그녀에게 이번 여름은 단지 새로운 계절이 아니라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비가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느릿하게 이어졌죠. 윤호는 마루에 앉아 노트를 펴고 글을 쓰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흥얼거리던 노랫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작은 주전자를 올려놓고 창문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선 위로 희미한 빛이 머물렀고 윤호는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길을 거두려 했지만 이상하게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그칠까요? 그 말은 그저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순간 공기 속에 작은 떨림이 생겼습니다. 글을 쓰시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윤호는 잠시 머무졌습니다. 그냥 여름 이야기요. 계속 비가 내리고 그 안에서
사람 하나가 멈춰 서 있는 이야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멈춰 선 사람이라. 그건 슬픈 건가요? 아니면 필요한 건가요?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음색엔 묘한 온기가 있었어요. 윤호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창문 너머로 빗줄기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죠. 아마도 둘 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잔을 들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향이 공기 속으로 퍼졌고 그 향이 윤호의 숨결까지 따라 들어오는 듯했죠. 그날 이후 윤호는 그녀의 목소리를 자주 떠올렸습니다. 조용하지만 오랫동안 잔상처럼 남는 목소리였어요. 그의 글 속에서도 그 목소리가 자꾸만 흘러들어왔습니다. 창밖에 비는 밤까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기 속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윤호는 느꼈습니다. 낯선 여름의 소리가 이제 그의 안에서 아주 천천히 낮은 숨결처럼 자라고 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 없었습니다. 출장이라 했지만 윤호는 그것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결혼을 앞둔 사람이 흔히 떠나는 자신만의 시간 같았죠. 남겨진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엔 3개의 식기 세트가 놓여 있었지만 그날 저녁엔 두 사람만이 마주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윤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숟가락을 내려두고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신가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그 울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창밖에는 비가 다시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물이 맺혀 식탁 위 조명을 은은하게 반사했죠. 그 빛이 그녀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국을 떠서 윤호의 그릇에 덜어주었어요. 이 집은 참 고요하네요. 소리가 조금만 나도 금세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답답해요. 윤호의 말에 그녀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혼자 살 땐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도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가 차분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식탁 위엔 따뜻한 김이 오르고 냄비 속에서 부드러운 된장 향이 퍼졌습니다. 그 향이 방 안공기를 채웠죠. 서로의 말이 많지 않아도 이상하게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전이 되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불이 꺼졌어요. 어둠이 밀려왔고 창밖의 비만이 희미한 소리를 냈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을 더듬었습니다. 괜찮아요. 촛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탁자 서랍에서 작은 초를 꺼내 불을 붙이자 노란 불빛이 천천히 번졌죠. 그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빛에 물든 눈빛이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 마음이 조금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 위에서 부드럽게 춤췄습니다. 아버지와는 오래 알고 지내셨나요? 그분과는 오래된 인연은 아니에요. 하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느낌이랄까. 사람이 마음이 지쳤을 때 누군가의 고요함이 위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윤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점점 깊어지는 걸 깨달았어요. 설명할 수 없지만 피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촛불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그 불빛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식탁 위에서 닿을 듯 겹쳤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순간만은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빗방울이 처마 끝을 따라 줄지어 떨어지고 정원의 수국잎은 물방울을 머금은 채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은 촉촉했고 방 안 공기엔 약간의 흙 냄새와 차향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호는 마루에 앉아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그는 글을 쓴다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려는 듯 펜을 손에 쥐고 있었죠. 탁자 위엔 어제 켜둔 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창문 옆엔 반쯤 열린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수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슬리퍼가 바닥을 스칠 때마다 윤호의 마음은 묘하게 긴장했습니다. 비가 그칠 생각을 안 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조금 더 걷었어요. 바깥엔 흙물이 섞인 빗물이 흐르고 빗속에 흩날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시간을 더디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정원 나무는 이런 날에도 참 단단해 보이네요. 그녀는 창문을 열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빗방울이 손끝에 닿자 그녀는 살짝 웃었죠. 그 웃음은 어쩐지 빗소리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윤호는 무심코 그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어깨에 빗물이 한두 방울 튀었고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닦아주려다 멈췄습니다. 그 찰나의 거리에서 공기가 달라졌죠.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돌리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엔 묘한 따뜻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바깥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길 건너집 담벼락 밑엔 고양이 한 마리가 비를 피하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들조차 오늘의 고요 속에 함께 머무는 듯 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시선을 정원 끝의 벤치로 옮겼습니다. 그곳엔 빗물이 고여 있었고 물 위에 떨어진 꽃잎이 천천히 빙글 돌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마음이 느려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며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한번 크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리고 그녀의 머리카락이 윤호의 손등을 스쳤어요. 차가운 빗방울과 따뜻한 살결이 한순간 섞였습니다. 윤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둘 사이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밖에선 천둥이 멀리서 울렸습니다. 정원 끝 벤치 위에 빗물 위로 번개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며 반짝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어요. 깜짝 놀랐네요. 여름비는 참 요란하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커튼을 다시 고쳐 매달았습니다. 윤호는 여전히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엔 아직 그녀의 머리카락 감촉이 남아 있었어요. 살짝 젖은 향, 비와 차와 살레음이 뒤섞인 그 순간의 냄새.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아마 여름이 만든 첫 신호 같았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노트를 덮었습니다. 글로는 쓸 수 없는 장면이었죠.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렸고 두 사람의 사이엔 처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온도가 생겼습니다. 며칠째 비가 오락가락했습니다. 하루는 맑았다가 또 하루는 흐렸죠. 윤호는 그런 하늘을 따라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집은 늘 같았지만 그 안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수연은 아침이면 정원을 돌았습니다. 빗물이 마른 흙 위에 남긴 자국을 바라보며 작은 화분들을 옮겨놓곤 했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물기와 향기가 남았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무언가를 지켜본다는 건 어쩐지 마음이 조용해지는 일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실 한쪽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책장에는 아버지가 남겨둔 시집과 여행서가 섞여 있었죠.
그녀는 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는 듯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윤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머물렀어요. 이 시, 참 좋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 구절이요. 사람의 마음은 여름처럼 자라난다. 때론 뜨겁고, 때론 서늘하게. 윤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말 꼭 지금 같네요. 그녀는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창문 밖에서 빛이 반사되어 그녀의 눈동자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여름의 공기가 더 가까워졌죠.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연이 만든 반찬이 놓였고 윤호는 젓가락을 들기 전 잠시 멈추곤 했습니다. 조용히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 시계 초침의 움직임, 그리고 바깥의 풀벌레 소리까지 그 모든 게 하나의 음악처럼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조금 맑아졌네요. 그녀의 말에 윤호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먼 산 뒤로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죠. 비가 멈추면 정원에 벤치를 새로 칠해야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같이 하면 더 예쁘게 칠지겠네요. 그날 밤 윤호는 방 안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글은 잘 써지지 않았지만 그는 오늘 하루를 글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오늘 그녀의 웃음이 빛처럼 방 안에 스며들었다. 나는 그 빛을 오래 기억하고 싶다. 밖에서는 여름벌레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잠시 멎을 듯 하다가 다시 시작되곤 했죠. 윤호는 창문을 열고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습한 바람 속에 흙냄새와 차향이 섞여 있었어요. 그는 그 냄새가 좋아졌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이 집은 단지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숨결과 시간이 함께 녹아있는 집이 되었죠. 마치 여름의 정원처럼 윤호의 마음도 천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며칠째 이어지던 비가 멈췄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맑았고 공기엔 햇빛이 묻어 있었어요. 수연은 정원으로 나가 평상에 앉았습니다. 귤빛 노을이 그녀의 어깨를 물들였죠. 윤호는 마루에 서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손으로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그 동작 하나에도 빛이 따라 움직였어요. 벤치 색이 예쁘네요. 윤호 씨가 칠해준 색이죠? 그녀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네, 지난주에요. 오늘은 햇빛이 있어서 그런지 더 따뜻해 보여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원 끝에는 이웃집 담벼락이 있었고 그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햇살을 쬐고 있었죠. 바람이 불 때마다 수국잎이 흔들렸고 그 사이로 바람소리와 새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도시엔 이런 공기가 없죠. 그녀의 말에 윤호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좋아요. 모든 게 느리니까요. 그녀는 잠시 그 말을 곱씹듯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건 좋은데 가끔은 멈출 용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윤호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머물다 이내 멀어졌어요. 귤빛 노을이 그녀의 눈동자에 스며들어 있었죠. 그때 현관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윤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어요. 윤호야, 아버지다. 낯선 거리의 소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수연 씨 잘 지내시지? 그 물음에 윤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네, 잘 지내세요. 그는 짧게 대답했죠. 전화를 끊자마자 이상하게 방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수연은 정원에서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전화였죠? 네, 내일쯤
돌아오신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둘 사이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노을빛이 바닥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한 곳으로 모아놓았죠. 수연이 말했습니다. 내일은 비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벤치는 또 젖겠네요. 그녀의 말이 마치 다른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빛이 스며 있었어요. 그 빛은 귤빛 노을처럼 따뜻했지만 그 속엔 분명 이별의 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며 커튼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식탁 위의 찻잔을 비추었습니다. 그 잔 속에는 아직 식지 않은 차가 남아 있었어요. 윤호는 그 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름이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하다. 그의 가슴 안에는 노을빛과 같은 감정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습니다. 밤부터 비가 거세게 내렸습니다. 하늘이 터진 듯한 소리가 이어졌죠. 천둥이 멀리서 울리고 정원은 순식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벽을 울릴 만큼 세찼어요. 윤호는 불이 꺼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고 집은 비에 갇힌 섬처럼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빗소리에 삼켜졌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수연이 서 있었습니다. 손전등 하나를 켜고 그 빛으로 유리잔을 비추고 있었죠. 그녀의 그림자가 벽을 따라 길게 흔들렸습니다. 전기가 나갔네요. 네. 요즘 폭우 때문에 자주 이렇죠? 그녀는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보였어요. 이럴 땐 차라도 마셔야죠. 그녀는 조심스레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불이 꺼진 부엌은 고요했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물 끓는 소리는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윤호는 문턱에 서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증기가 피어오르며 공기 속으로 퍼졌고 그 안에 그녀의 향기가 섞였습니다. 차향인지 살냄새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그녀가 찻잔을 들어 윤호 쪽으로 건넸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바깥에서 번개가 치며 창문을 환히 밝혔습니다. 그 빛이 사라지자 방 안은 다시 어둠으로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럽고 떨리는 숨이었습니다. 윤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외로움이 아닙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어떤 끌림이죠.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윤호 씨, 이 여름이 너무 길게 느껴지네요. 저도요. 그는 그렇게 대답하고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깥의 비가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졌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그 향이 윤호의 얼굴 가까이 스쳤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겠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천천히 올렸죠. 창밖에서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한순간 밝아진 방 안,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모든 게 전해졌죠. 그 빛 속에서 그들은 각자의 마음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수연이 아주 조용히 속삭였어요. 비가 그치면 이 모든 게 달라질까요? 윤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밖에선 천둥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촛불이 흔들렸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그 순간 윤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터져 나오는 걸 느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밤, 그들의 침묵은 고백보다 더 큰 울림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새벽부터 바람이 달라졌습니다. 며칠째 내리던 비가 먹고 하늘은 낮게 가라앉았죠. 정원의 수국은 색을 잃어가고 나뭇잎 끝엔 마지막 물방울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정원 끝 대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출장 가방과 젖은 우산을 들고 들어온 그는 낯선 공기 속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집이 조용하구나. 그 말 한마디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 수연 씨는 괜찮았나? 네, 잘 지내셨어요. 그때 부엌에서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나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고생 많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이 공기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세 사람은 많지 않은 말을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국을 한 숟가락 뜨고는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수연 씨, 전에 살던 쪽에서 정리 못한 일 있죠? 한번 다녀오세요. 오래 머물다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에 수연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꺼냈습니다. 윤호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어요. 가방 안에는 옷 몇 벌, 책 한 권, 그리고 작은 찻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아니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동안 참 편했어요. 그게 오히려 더 무서웠죠. 오래 머물면 안 될 자리를 알면서도 점점 익숙해지는 게 두려웠어요. 그녀는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정원 벤치 위에 길게 드리워졌죠. 이 집은 제게 잠시 머물던 여름 같았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묘하게 눈부셨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가방을 들어주며 현관 앞까지 함께 걸었죠. 수연 씨, 그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비가 오면 이 집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히고 고요가 남았습니다. 방 안엔 아직 그녀의 향기가 머물러 있었어요. 식탁 위 찻잔에서 차향이 아주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윤호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엔 회색 구름이 떠 있었고 바람이 수국잎을 스치며 흔들렸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머물던 여름이 지나가면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까? 하지만 그날 저녁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따뜻한 온도가 남아 있었어요. 다시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계절인데도 이상하게 올해의 여름은 조금 더 느리게 오는 것 같았어요. 윤호는 이제 도시의 한 편집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렸고 회색 도로 위를 버스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문을 바라봤어요.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이 모여 흘러내리는 모양이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이런 날이면 그녀가 차를 끓이던 냄새가 생각났어요.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 한쪽에는 오래된 찻잔이 하나 있습니다. 수연이 두고 간 그 찻잔이었어요. 손잡이 부분이 조금 깨져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그것으로 차를 마셨습니다. 차를 따르는 순간마다 그 여름의 공기가 되살아났습니다. 폭우와 천둥, 촛불의 흔들림, 그리고 귤빛 노을 아래에서 스쳤던 머리카락의 향기까지. 시간이 흘러도 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한 계절이 그의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출근길에 우연히 비슷한 향을 맡았습니다. 길가의 찻집에서 흘러나온 향이었어요. 그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만이라도 그 향 속에 머물고 싶었죠. 이 향 무슨 차예요? 점원이 대답했습니다. 자스민이에요. 요즘은 이 계절에 가장 잘 어울리죠. 그 말에 윤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이 오면 꼭 이 향이 나더라고요. 그는 잔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오래전 그 여름의 기억이 조용히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여전히 차를 우리며 고요한 하루를 살고 있을까? 윤호는 그 생각에 잠시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에서 번개가 치고 하늘이 잠시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이 잔 속의 차를 비추었어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여름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속에 한 계절로 남아 있었다는 걸요. 그는 조용히 노트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우리 집에 머물던 여름, 모든 건 그날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펜을 들어 마지막 줄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여전히 그 여름 속을 걷고 있다. 창문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비 냄새가 살짝 들어왔어요.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떠난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가 남기고 간 온도를 오래 기억하는 일이라는 걸요. 3년이 지났습니다. 그 여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죠. 아버지는 수연 씨와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몽골에서 온 젊은 여인과 결혼했고 지금은 몽골 초원 마을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사진 속의 아버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엔 어쩐지 먼 풍경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아버지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걸 그땐 몰랐어요. 윤호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공기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밤이면 그 여름의 기억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그 기억은 바람에 스치는 향처럼 잊히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주말 독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 2층, 통유리 너머로 햇살이 기울고 있었죠. 모임의 주제는 여름 그리고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그는 노트를 펴고 책 구절을 메모하다가 문득 문 쪽에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막혀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수연,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말랐고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자스민이었어요. 그는 숨을 고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여름의 냄새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그녀가 그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정원의 빗소리, 촛불, 그리고 그날의 침묵까지. 모임이 끝나자 그녀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윤호 씨.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녹아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여전히 글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 웃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온기였죠. 그들은 함께 카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여름 저녁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로등 아래에서 그녀의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그 빛이 마치 예전의 촛불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 참 이상한 날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왜요?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바람 속에 다시 그 여름이 돌아온 것 같아서요. 윤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여름을 잊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아직 그 계절에 머물러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고 그들만의 공기가 만들어졌죠. 수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요.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엔 나도 붙잡지 않을게요. 대신 같이 걸어요. 이 여름이 닿을 때까지. 그들의 발걸음이 나란히 맞춰졌습니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오래전 여름의 그림자가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그림자는 길었지만 따뜻했어요. 그건 다시 시작된 사랑의 온도와도 같았습니다. 그렇게 재회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둘은 도시를 떠나 남해의 작은 소도시로 이주했습니다. 바다가 가까운 언덕마을, 숲의 입구에 자리한 오래된 주택 한 채. 지붕에는 이끼가 내려앉았고 마당엔 들꽃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죠.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우리 같네요. 조금 낡았지만 다시 피어날 준비가 된 집. 그들은 그 집을 구입하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벽을 허물고 새로 칠하며 창틀을 갈고 마루를 닦았습니다. 페인트 냄새와 나무 향이 섞인 공기가 새 집을 채웠죠. 공사가 끝나갈 무렵 그들은 성당에서 조용히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초가 켜진 작은 제단 앞에서 함께 사랑하며 곱게 늙어가자는 약속을 나누었죠. 신부 대신 신부님 한 분이 축복의 미소를 지었고 그 후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웃었습니다. 두 분 이제 부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수연은 눈을 살짝 감았어요. 이제 진짜네요. 윤호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신혼여행 대신 그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벽에 그림을 걸고 창문에 하얀 커튼을 달았어요. 밤이 되자 새로 단 마당 조명 아래에서 둘은 오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입주 첫날 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달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머물렀죠. 그들은 그 빛 아래에서 오랜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처럼 조용히 서로를 안았습니다. 바다의 숨결이 창문을 스치고 세상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새벽엔 수연은 창문을 열고 풍욕을 즐겼습니다. 바닷바람이 피부를 스치며 지나가면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젊어졌어요. 오후엔 마루에서 요가를 했죠. 그의 시선이 닿을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윤호는 장작을 패고 마당의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햇빛에 그을린 그의 얼굴은 한층 깊어졌고 그의 손엔 시골 사람들의 강한 선이 생겼습니다. 이제 둘은 나이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얼굴엔 닮은 온기가 묻어 있었죠. 시간이 흘러 수연은 마을의 방과 후 학습 교사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글쓰기를 가르쳤습니다. 윤호는 마을 청년들과 로컬 푸드 직매장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주민들이 재배한 채소와 과일이 가득했고 언제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둘은 마을 사람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잔치가 있으면 초대받았고 젊은 부부들은 그들을 따뜻한 선생님 부부라 불렀죠.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정원에 나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사랑은 함께 머무는 게 아니라 같은 계절을 다시 맞이하는 일이라는 걸요. 윤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별이 반짝였고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남해의 작은 집 안엔
그들이 다시 찾은 여름의 온기가 조용히 머물러 있었어요. 남해의 바람은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마을 언덕 위 숲속의 그 집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새벽마다 창문을 열고 바닷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해마다 더 젊어지는 듯 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비결이 뭐예요? 이웃 아주머니가 물으면 수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건 아니에요. 바람과 햇빛, 그리고 몸을 아끼는 마음이죠. 그녀는 매일 아침 숲길에서 풍욕을 즐기고 오후엔 마당에서 요가를 했습니다. 햇빛이 그녀의 어깨 위에 내려앉을 때마다 그녀의 움직임은 한 폭의 그림 같았어요. 그 모습이 입소문을 타고 마을에 퍼졌습니다. 이후 중년 여성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멀리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었죠. 모두들 수연의 비결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젊음이란 나이를 되돌리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시 깨어나는 일이에요. 윤호는 그런 그녀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을 로컬 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며 직접 재배한 채소와 과일로 자연밥상을 만들었죠. 둘은 함께 자연밥상 요가회를 열어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한 식단과 생활법을 나누었습니다. 바람이 닿는 곳마다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에요. 도시로 돌아가기 싫어졌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 덕분에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어요. 새로운 민박집이 생기고 로컬 푸드 직매장에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집이 곧 마을의 중심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연이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윤호가 걱정스레 물었죠. 괜찮아요? 그녀는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서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 늘어난대요. 그 말에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죠. 그 순간 남해의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들어왔습니다. 세상 모든 빛이 그들의 집 안으로 스며드는 듯 했어요. 몇 달 뒤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 그 아이의 울음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꽃과 음식을 들고 몰려와 잔치를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이 마을을 다시 살렸어요. 이 아이는 축복이에요. 노인 한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연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 집이 우리에게 새 계절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윤호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그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에 세상이 조용히 멈춘 듯 했죠. 저녁이 되자 집안 마당에는 등불이 켜지고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불빛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윤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어요. 당신과 함께한 모든 계절이 결국 이 아이에게 닿았네요. 윤호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온 여름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 됐어요. 그 말에 수연은 웃었습니다. 별빛이 창문에 내려앉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집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엔 삶이 다시 시작되는 소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해의 하늘에는 유난히 많은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 별빛 아래 세 사람의 그림자가 마당 위에 길게 드리워졌죠. 그 그림자는 오래전 그 여름처럼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다음 시간에는 그가 남긴 잔향,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 여름 이후에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해 주실 거죠?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서 피어나는 마음이니까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사랑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